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10일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 그러니까 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게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들인데요. 이런 것들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기술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미국 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에 따른 이 생산 차질이 자동차 업계에 이어가지고 IT 또는 가전제품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니까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신이 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리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그리고 이걸 NFC라고 그러는데요. 이 NFC 국장이 업계 관계자들하고 이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영향 그리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이 백악관이 의회, 동맹국과도 이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경제 충격은 심각합니다. 미국 GM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반도체 부족으로 엄청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미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는 기아 자동차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 가동을 멈췄다. 이걸 지난 2일 날 발표를 했고요. 지난 3월 24일에는 제너럴 모터스도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이유로 해가지고 감산을 발표했죠. 그런데 연간 이익이 한 2조 3천억 원 정도가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 내 자동차 업계 또한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IHS 마켓은 반도체 부족으로 올해 1분기에 세계 자동차 기업의 생산 차질이 130만 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4분기까지는 공급이 안정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이런 반도체 부족은 자동차 생산 중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전기업인 월폴 중국 법인에서도 최대 25%의 물량 차질이 생겼고요. 애플 협력업체인 팍스콘은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아이폰 생산량을 10% 줄였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같은 이런 국가기관 시설 운영,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최첨단 미사일, 군사위성 같은 최첨단 무기 제조에서도 반도체가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런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패닉 바이잉인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이 대만의 TSMC의 마크 리우 회장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발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최대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생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불안해진 기업들이 반도체를 사재기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 회장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이 대만 반도체 산업협회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건데요.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무역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경쟁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반도체 물량 확보에 나섰고 그 결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씨가 말랐다라고 말한 겁니다. 리 회장은 이어서 이 반도체 수요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과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반도체 주문이 평소에 2배로 늘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반도체 생산량은 실제 수요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협상에 따라서 이 반도체 대란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자국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비현실적 대안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리우 회장의 의견과는 다른 주장들인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수요 예측 실패가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난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이 자동차 업계들이 반도체 주문을 줄였고요. 위탁 생산업체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 반도체 생산량을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10월과 12월 이렇게 들어서면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차 주문이 쏟아지면서 반도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원격 근무라든지 수업 확대, 이 원격 수업 같은 게 확대가 되면서 노트북이라든지 홈 네트워킹 장비 수요가 대폭 증가를 했고요. 가전제품 판매도 급증을 하면서 이 반도체 수요는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이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계를 강타한 자연재해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월에 미국을 휩쓸었던 한파라든지 반도체 주 생산지인 대만의 가뭄, 또 역시 중요한 반도체 국가인 일본에서 2월과 3월에 지진 그리고 화재 등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TSMC 같은 주요 반도체 공장들이 생산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게 이번에 반도체 품귀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어지니까 미국이 느끼는 위기는 그야말로 엄중합니다. 우선 반도체 자체에 대한 해외 의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전 세계 반도체의 72%가 한국과 대만, 중국 같은 아시아에서 생산됩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 PC에 주로 들어가는 10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로 이렇게 영역을 좁히게 되면 대만이 92%, 한국이 8%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대만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거죠. 특히 이 대만의 반도체 주력인 TSMC가 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히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미국 인텔도 한국 삼성전자도 넘보지 못하는 최강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 기업이 바로 이 TSMC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 퀄컴이나 애플 같은 미국 기업들은 설계에 주력하고요. 고부가가치 마진을 획득했죠. 그리고 반도체 생산은 대만, 중국, 한국 같은 아시아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진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미국이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는 거고요. 이런 말미암아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 확대라는 카드를 내놓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제조회사를 키워가지고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만들기에는 시간도 능력도 역부족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들 공장의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데 모든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은 애플 아이폰용 부품부터 최강 스텔스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군용 반도체까지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그동안 중국의 방위 산업을 첨단화하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이 대만의 TSMC였다는 말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이건 대만 TSMC를 확실하게 미국이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의 국방력 첨단화 역시 제어할 수 있다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거대 중국에 맞선 인구 2360만의 대만이 이 최강 방위 전략이 뭐냐? 이 TSMC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고요. 대만은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대만 방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판 레드라인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사이버적, 경제적 공격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라도 이 대만 TSMC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중국과 가까운 대만 지역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 TSMC의 공장을 미국 내에 증설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리조나의 TSMC 공장을 끌어온 거죠. 이 공장 신설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TSMC는 또 일본의 연구센터와 생산 라인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미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반도체 품귀 사태를 국가 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 경제보좌관이 이번 대책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이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회의를 소집한 주체가 누구냐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외교 국방정책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이끄는 자리죠. 이렇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반도체 업계하고 회의를 갖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 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공급 부족에 따른 이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국 내 생산을 늘리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든지 공급망 취약점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등의 미국 내 생산 확대, 그리고 미국의 인텔에 대한 생산 확대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인텔은 지난 3월 23일 애리조나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 2곳을 설립하는데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한 겁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 문제를 국가 안보의 핵심 이슈로 다루면서 한국 시간 3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 시간으로 1일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한미일 세 나라는 미래 반도체 제조 기술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면서 민감한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미국발 반도체 패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반중 경제 공동체 형성의 핵심 아젠다로 이 반도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이 바이든 정부의 생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백악관 회의에서 바이든 정부는 삼성한테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죠. 아마도 이게 크게 세 가지 이슈가 거론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될 게 뭐냐? 당장에 반도체 수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증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기초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증설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미국이 하라는 요구일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하게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가동 중인 데가 있죠.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19조 원 정도를 추가 투입해가지고 증설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에 이제 확대 가동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미국은 강력하게 촉구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성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번 백악관 반도체회의에서 삼성이 심사숙고해야 될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시안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있죠. 중국 IT 업계의 거대한 수요를 배경으로 한 중국의 압박 때문에 삼성전자가 모래먼지 날리는 그곳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중 충돌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볼모 아닌 볼모를 중국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당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반대하고 나설 경우에 삼성의 입장은 그야말로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도 미중 충돌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중국에 진출했던 삼성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하면서 삼성을 압박할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삼성이 처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껴놓고 또 중국만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한미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한중 관계에서도 또한 의미 있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방한 같은 이런 선거용 이슈를 획득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가 문재인 정부의 한중 간 정치에 이용되기라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야말로 삼성전자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까지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까지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그 시간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 당 샤먼으로 불렀죠. 이 왕이의 책략이 무엇인지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제대로 된 반도체 기업 하나 없이 기술 굴기의 사다리를 올라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TSMC를 축으로 한 반중 반도체 동맹이 형성된다 그러면 열불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는 그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을 빼내려고 작당을 할 겁니다. 과연 이런 왕의 책략에 평소에도 친중 원미,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미국은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친중 원미를 추구했던 정의용 장관이 과연 무슨 대답을 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와이타임스가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